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4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습니다. 2월 1일로 전국에서 1등으로 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현재까지는 나온 게 없고요. 뭐 이제 계속 나오겠죠. 자, 울산광역시 작년에 비해서 우리 작년에 비해서 좋아죠? 네,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특히 이제 행정 같은 경우는 73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자,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우리 이 자료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시험자가 들어간 거에 나옵니다. 시험. 그럼 여기 나와 있죠. 시험 공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 첫 번째 파일이에요. 시행계획 공고문. 그런데 나머지 7급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직렬력 가산대산 자격증, 뭐 기타 등등 해갖고 붙인 파일들이 있습니다. 붙인 파일들이 있어요. 이 파일들도 반드시 봐야 된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게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의 한 70% 이상은 대부분의 질문은 이 시험 공고를 안 보고 붙인 파일들을 안 봤기 때문에 궁금할 뿐이에요. 계속 혼란스럽죠. 왜냐하면 블로그만 보니까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이 시험 공고를 보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첫 번째 나온 기념으로 해서 시험 공고 해설 방송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1회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울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울산광역시 가고 있죠. 1회가 4월 27일 뭐야 4월 27일 시험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울산에서만 1회가 있고 2회가 있는 거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날짜입니다. 날짜. 자, 6월 22일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구급 공무원 시험은 6월 22일이다. 근데 이건 뭐야 도대체? 요거는 이제 요 울산에서만 별도로 이렇게 뽑겠다 해가지고 얘가 먼저 있어 놓으니까 1회를 준 거고 얘는 두 번째가 2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표기해 줬죠. 헷갈릴까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반 행정은 1회 때 안 본대요. 1회가 뭔데 도대체? 우리는 1회 때 보는데 다른 지역은 1회 때 볼 수도 있죠. 거기는 1회가 6월 22일 날 시험일 수 있으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회는 여기 운전 직렬 있네요. 네, 운전 직렬 있고 국어 한국사 자동차 구조 원리 및 도로 교통 법규. 이게 이제 운전 쪽에 공채라고 해요. 공채. 경채가 있고 공채가 있는데 공채로 보는 경우는 국어 한국사가 들어갑니다. 경채로 보는 경우는 사회 자동차 구조 및 도로교통 법규 있는데 공채와 경채 차이가 뭐냐? 없어요. 네, 솔직하게 없는데 하나 있을 수도 있어. 뒤쪽에 자기가 얘기할 때 할게요. 보통 경채는 버스 경력 1년이에요. 보통. 예, 근데 아닌데도 있단 말이에요. 아닌데도 있기 때문에 버스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채로 그냥 보는 경우도 있어요.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그렇게 하죠. 자, 일반 행정 73명. 네, 옆에 보면 어떤 과목을 보는지 나와 있죠. 시험 과목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시험 공고를 열어보면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여기 있잖아, 다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 있잖아. 자, 뽑는 인원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4명. 굉장히 많이 네, 힘들어요, 요새 사회복지가. 지방세 사실은 일반 행정 빼고는 네, 거의 지방지 초토화 상태입니다. 울산 광역시잖아요. 광역시 토목 건축만 잔뜩 있고 그래요. 상황이 거의 다 똑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나올 건데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보니까 이거 좀 많이 적게 뽑았더라고요. 근데 한 뭐 1점 몇 배는 되겠던데 뭐 우리는 작년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작년은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작년 좋아하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맨날 얘기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급이 11월 2일 날 보는데 요게 이제 보통 다른 데는 2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1회, 2회, 3회 이제 생각하지 말자고 그냥 11월 달에 보는 7급은 네, 2명. 네. 2명. 작년에 안 뽑았어요. 2명 뽑으니까 다행인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 1, 2차 시험 병합 실시라고 돼 있는데 자, 1차가 뭐고 2차가 뭐지? 우린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시는 분 있죠. 자, 1차는 뭐냐면 제가 해줄게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1차예요. 2차 뭐예요? 나머지 과목 2개가 2차예요. 왜?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죠. 왜? 그렇게 써 있어요. 법에 보면. 왠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뭐 나눠서 봤나? 제가 이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 이전에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보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5과목을 한 번에 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막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꺼번에 병합 실시한다. 병합 합친다. 100분의 100문제다. 이것도 잘못됐죠. 과목별 20분이 아니죠. 실질은 100분의 100점, 100분의 100문제죠. 100분의 100문제. 이렇게 써놓으면 헷갈린다면 사람들이. 과목별로 보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봅니다. 100분 동안 100문제를 푼다. 9급. 7급, 7급, 얘냐? 7급 얘기하지 마. 이거 9급만 위주로. 자. 마찬가지예요. 자, 3차가 이제 면접 시험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1차는 필기, 그러니까 그냥 필기 면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필기 면접, 100분에 100문제 푼다. 필기에서는. 자, 응시 자격
만 18세 이상 2006년생부터 가능합니다. 2006년생부터 2006년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다. 이거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다 적용이 돼요. 생일 안 지나도 되는 거는 생일 지나야 되는 게 있어요. 또 경찰 같은 경우는 시험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웃긴 게 필수 자격에 있는 운전면허가 생일이 지나야만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 경찰이 약간 그래요. 나머지는 다 만 18세 이상. 자, 이제 7급도 만 18세예요. 바뀌었어요. 그다음 5급도 만 18세입니다. 그래서 2006년생이면 이제 7급, 5급 다 볼 수 있어요. 9급. 국가직에서 못 보는 거 있죠. 보직하고 교정직은 못 봐요. 그건 만 20세야.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자, 요거는 한번 읽어봐요. 안 읽어봐도 되지만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정년에 관련된 것도 나와 있고요. 정년. 네.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전부 다 만나이입니다. 만나이예요. 자, 요즘은 만나이가 저거잖아요. 법이야, 법. 자, 거주 제한이 있습니다. 거주 제한. 지방직은 서울특별시 지자체를 빼고는 다 거주 제한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도 있어요. 교육청은 거주 제한이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은 있어. 여러분 교육행정 보실 분들은. 그리고 지금 생각할 때 아까 왜 일반 행정만 있지 교육행정 어디 갔어 하는데 이거는 지자체 시험이에요. 교육청은 교육청 따로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3월 달에 나와. 3월 달에 따로 교육청에서 나와. 다른 기관이야, 서로. 다른 기관인데 똑같이 한꺼번에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거주 제한이 각각 있다는 거. 자, 거주 제한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번. 대부분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1번, 2번으로. 1번, 2번이고 여기 밑에 단 해가지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아래는 특별한 뭐 다른 거주 제한을 적용한다 이런 게 있는 데가 있는데 울산광역시 특히 광역시들은 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인천광역시는 단 뭐가 있어요. 강화도나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 자기 지역의 거주 제한을 보고 해야 돼. 어떤 사람은 거주 제한 얘기하면 3년만 생각해. 요 두 번째 거. 1번은 그럼 왜 버리냐고 자꾸. 안 봐서 그래. 한 번도 거주 제한이 뭔지를 보질 않았어. 뭘 안 본 거야 그럼 결국. 시험 공부를 안 본 거죠. 시험 공부 안 보니까 헷갈려 죽겠죠. 네, 헷갈려 죽으면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1번과 2번 중에 하나를 충족해라. 하나를 보다는 하나만이 참 좋은데 하나를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는 또 우리 어휘력이 안 좋으신 분들 하나를은 뭐지 도대체. 네, 어쨌든 그래서 자, 어떤 게 있냐면 2024년 1월 1일 전부터. 그러면 언제야? 10년이 됐든 20년 전부터 살고 있든 상관없이 현재, 그러니까 언제까지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은 된다. 작년에 이사 왔든 재작년에 이사 왔든 재재작년에 이사 왔든 3년이 안 됐든 상관없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다만 1월 1일 이전부터기 때문에 1월 2일 날 전입 오신 분은 안 된다 하는 거죠. 요것만 이제 충족하면 다 돼요. 근데 내가 현재는 울산광역시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옛날 거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내 주소가 쫙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예전에 울산광역시 해갖고 3년 이상인 거야. 거기 살았던 게. 그러면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도 1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2번 조건으로 3년 이상이면 된다. 1번과 2번은 AND 조건이 아니고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아무도 이해 못하고 맨날 3년 하고 다닙니다. 모르니까 공무원 시험이다. 아니다. 모르면 이제는 본인 손해다. 예. 자,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 대상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소득층 이 저소득층 하나만 알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데 2년 이상 받아야 돼. 2년 이상.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법에 의해 지원 대상자가 돼야 돼. 그냥 한부모면 안 돼.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된 걸로 연속해서 2년. 언제까지?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본인 접수할 때 2년 됐으면 된 거야. 근데 접수를 마감일이 있을 거야. 마감일까지 딱 돼. 그러면 할 수 있다. 자, 이거 그냥 말로 하겠어요? 말로 안 합니다. 서류를 낸다. 밑에 서류. 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거주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낸다. 언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자, 결국 이 저소득층은 필기시험은 그냥 볼 수 있어요. 본인이 뭐 일반으로 하든 저소득으로 하든 어쨌든 필기시험 보는데 나중에 저소득으로 응시한 사람한테 서류 내놔 했는데 서류가 없어. 그러면 탈락이에요. 필기시험 합격했는데 탈락이야. 그래서 필기시험 합격했는데 탈락자가 쭉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저소득층에 많이 나옵니다. 왜? 본인이 착각하는 거야. 난 한부모인데 부모님 하나밖에 안 계신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요걸 다 충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훈천 추천이라고 되는 건 여기 써 있는 대로 이걸 해야 돼. 무조건 자기가 그냥 나는 추천 받았어 이러면 안 되고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났어요. 이거 정말 쉬운 국어예요. 네, 쉬운 국어. 아, 나만 쉽나? 근데 앞으로 이제 25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는 거잖아, 결국은.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게. 근데 이게 이해할 게 없어. 써 있는 그대로만 이해하면 돼. 써 있는. 본인의 감정을 이입시키지 마요. 본인의 얕은 지식을 넣지 말란 얘기야. 글자 하나하나가 다 법이야. 글자 하나를, 아까 하나를,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본인이 그냥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고졸 전형, 이게 11월 달에 보는 시험이 따로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필수 자격이 있는 시험들이 있어요. 필수 자격이 있는 시험. 그거에 대한 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적용 기준을 해서 당해 면접 시험 최종이라고 돼 있죠. 이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가령 시험 봐야 되는데 사회복지 아직 자격증이 안 났어. 원서 접수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돼요. 언제까지? 면접 시험일까지만 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도 나 준비 안 했어. 그런 사람은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딸 수는 없겠죠. 그래도 시험 볼 수 있다 그랬잖아. 아까 필기 시험 볼 수 있어. 다만 필기 시험 붙고 면접까지 갔어. 그래서 이제 이거 내야 되는데 못 냈어. 그러면 면접까지 보고도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탈락이에요. 조금 해주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나와야 된다. 보통 사복 늦게 끝나시는 분도 7, 8월 달엔 나와요. 그건 간당간당 하긴 하는데 나오긴 나와. 그래서 그분들까지는 가능한데 뭐 9월 달에 나온다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사서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수의는 수의사가 필요하고 운전은 일종 대형 면허가 필요해요. 대형 면허. 다른 경력 조건이 없습니다. 아까 공채로 보기 때문에 다른 경력 조건이 없어요. 운전 면허는 근데 필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1, 2, 3급. 3급은 지금 발급이 안 돼요. 예전에 발급되다가 안 되고 2급이나 1급입니다. 1, 2, 3급 하니까 1, 2, 3급 다 따야 되냐고 하는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도 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 여기에 그렇게 하나만 한다고 말이 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점을 찍어놨어. 그래서. 네. 어쨌든. 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서도 1, 2급 정사서나 준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자, 간호는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네, 조산사는 요새 거의 없을 거예요. 간호사죠. 그래서. 자, 시설 지적직, 기술사, 지적. 근데 기술사가 가진 사람이 이거 안 보죠. 지적 9급을. 산업기사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산업기사 이상. 자, 북한 이탈은 북한 이탈. 요건 따로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3회 11월 달에 보는 거 정기가 요 기술계고이기 때문에 고졸 전형이에요. 고졸 전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술계고 전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아까 위쪽에 잔뜩 나와 있었어요. 그거가 돼야 된다. 여기 아까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자격증 언제까지 따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죠. 자격증 소유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을 한 개 이상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원서 접수에 없다.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에 최종 시험 예정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응시 가능합니다. 저는 뭐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요? 매년 똑같아. 매년 똑같기 때문에 이거 법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똑같아. 그러니까 믿어.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요 세 줄을 안 읽어봐. 요까진 봤어 또. 다행이야. 요 세 줄을 안 봐서 맨날 궁금하죠. 언제까지 따야 돼요? 언제까지 따야 돼요? 사회복지 안 나온다는데 어떡해요? 3월 달에 안 나온다는데 어떡해요? 어떡하긴 나중에 내면 됩니다. 네. 자, 시험 일정은 자, 우리가 중요한 요거죠. 요거 99. 네, 6월 22일 날 우리가 시험 보는 거. 자, 시험 장소 공고일이 뭐냐면 우리 원서 접수하죠. 3월 25부터 3월 29일까지. 원서 접수하면 내 응시 번호가 나오는 날이 5월 28일이고 또 뭐가 나오겠어요? 시험 장소 공고이라고 돼 있잖아. 시험 장소가 나옵니다. 내 거가 나와. 내 거. 내 자리가 딱 나와요. 그날 되면. 자리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학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날 5월 28일 날 시험 장소도 나오고 내 응시 번호도 나오고 응시표라는 게 나와요. 그때 출력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시험 장소 공고일에 같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9월 6일 날. 자, 면접 시험 아까 최종일까지라 그랬죠. 며칠이에요?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까지 아까 사회복지나 이런 자격증이 나오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운전 있죠? 운전은 그럼 언제예요? 5월 24일까지 나오면 됩니다. 5월 24일까지 운전 대형 면허 5월 24일. 그래서 뭐 이건 조금 뭐 다른 얘기인데 시험을 먼저 보고 따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시험 면접 보고 따로 가시는 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안해서 안 돼. 예. 자, 그 다음에 접수 한번은 우리 어디 했어요? 예, 로컬점, 고시점, 고점 캐라 한다 돼 있고 뭐
어떻게 한다 내용이 다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원서 접수 때 또 다시 한번 대충 알려드리니까 대충 알려줘. 그러니까 본인들이 읽어놓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사진. 사진이 필요하다. 미리 접수하기. 이미 국가직 접수하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진 규격은 국가직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어떤 분은 국가직 써서 안 된대. 국가직 때도 지방직 거 쓰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되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라고 돼 있죠.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그럼 교육행정하고 중복 또는 복수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교육행정은요, 교육청이야. 그래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예요. 다른 기관이라 그랬잖아. 그게 사실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과목이 달라. 과목이 일반 행정하고 교육 행정하고 달라. 근데 뭐 전기, 뭐 토목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가능해. 놀랍죠. 그다음 두 번째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프지. 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한 개의 여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교육청하고는 뭐가 된다? 크로스가 됩니다. 지방교육청이라고는 안 써 있잖아. 이게 그래서 실제로 됩니다. 중국이 여태까지 안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게 뭐 경쟁률 보고 가서 뭐 보겠다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경쟁률은 대부분 다 똑같이 봐봐요. 만약에 전기가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둘 다 접수한단 말이야 다. 그러면 똑같은 경쟁률인 거야. 나름 따져보면. 근데 거기 조금 낮다고 해가지고 그쪽이 낮아요? 안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돈 아깝잖아 5,000원. 그 다음에 사실은 그 한 명이 접수함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하나 또 비워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본인 넘어가자. 이거 왜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대신에 요거 있잖아.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은 뭐예요? 서울도 접수하고 인천도 접수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이미 시스템에서 막아놔서 안 돼요. 시스템에서 막아놨어. 못 하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진 나오죠. 사진은. 자, 시험 당일. 사진을 왜 첨부하냐에 대한 내용이 있죠.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쁘고 뭐 잘생기고 그걸 보겠다는 게 아니야. 보통 우리가 왜 면접 시험 보러 가고 입사 시험 보러 갈 때는 이 사람 뭐 얼굴이 어떤가 이런 거 보고 싶잖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뭐 우리 뭐 면접 사진 따로 찍으러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엉뚱한 사람 와서 시험 봐서 대리 시험 보면 어떡해. 그래서 요거다. 자, 요게 기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필요 없어요. 본인 얼굴이면 돼. 누가 봐도 본인 얼굴이면 된다고. 누가 봐도 본인 얼굴. 근데 엄마가 봤는데 야 이게 누구 사진이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가끔 그런 거 있죠. 야, 이거 누군데 이쁜 사진 이거 누구냐 이거 친구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 사진인데도 본인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런 사진은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여권 사진 형식으로 해라 하는 게 뭐냐면 여권 사진은 꾸밈 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입국을 할 거 아니야 다른 나라에. 그래서 여권 사진 형식이면 오케이입니다 원래. 그래서 뒤쪽에 뭐 배경 같은 것도 없어야 되고 흰색 바탕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여권 사진 형식이다. 새로 찍으실 분들은 여권 사진 형식. 모자 선글라스 다 안 되겠죠. 본인 아닌데 어떻게 돼. 미리 찍어 놓으세요. 만약에 없으신 분 미리 찍어 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 신분증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대. 그래도 되긴 되는데 신분증을 찍으면요 요 해상도가 안 나옵니다. 해상도가 뿌옇게 나와요. 무슨 비닐로 같은 게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예전에 찍었던 원본 파일이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본인이면 상관없어. 어쨌든 그 기준이야. 기준은 누가 봐도 내 사진이면 된다. 그게 뭐 6개월 이내에 써있나 이것도?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자기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6개월 이내라고 해요. 어떤 분은 머리가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감독관이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7급 내용은 7급 보실 분들 꼭 읽어보세요. 7급 내용입니다. 이거 한국사. 그 다음에 이제 양평이라는 게 있어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데, 양평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양성평등은 5명 이상 모집할 때, 그러니까 선발인은 5명 이상이어지면 돼요. 그럼 5명부터 30%를 한쪽 성에 미달을 했대. 그러니까 10명을 뽑는데, 8명이 여자가 합격하고 2명이 남자가 합격했어요. 그러면 1명이 모자르죠. 30%니까 3명이 돼야 되잖아 원래. 그래서 실제 합격자가 11명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명을 추가로 합격시켜주는 제도예요. 1차 때도 필기 때도 해주고 최종 합격 때도 해줘요. 요거는 근데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양평 나와야 나오는 거야. 안 나오면 미리 알 필요 못 있어. 똑똑해지려고?
똑똑해지고 싶으신 분 제 유튜브 채널에 요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양성평등이라고 쳐서 보세요. 그러면 엄청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양성평등 박사가 될 거예요, 아마. 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 합격자는 뭐냐면 장애인인데 점수가 너무 높아요. 일반보다 훨씬 높은데 2명 뽑는데 3명이 그래. 이 1명 추가 합격시켜 준다는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근데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1명 뽑는데 2명이 이제 일반인보다 높은 점수로 합격하는 경우 있잖아. 그럼 1명 떨어뜨려야 되잖아. 아니야, 이거 합격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일반인의 합격선과 비교해서 높으면 합격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케이스가 없어요. 자, 가산점 어떤 거 나오는지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첨부 파일 보라 그랬죠. 첨부 파일에 보면 요 직렬별 자격증 소지자 요 가산점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돼요. 자,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점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상자 대상자란 게 있고, 자, 취업 지원 대상자는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벌써 본인 아니죠? 어떤 분은 고용부 가서 뭐 등록하고 왔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국가보험부 갔다 오신 분은 맞아. 근데 국가 유공자 자녀. 뭐냐면 본인이 된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면 본인 하면 돼요. 근데 본인은 10%, 자녀는 5%입니다. 본인은 10%, 자녀는 10%. 아니, 저 5%. 그래서 보통은 5% 받아요. 5%. 국가 유공자 자녀분들. 근데 자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국가 유공자 되신 분이 보통 베트남전 때 많이 이제 6.25 때는 이제 너무 오래됐고 베트남전인데 베트남전 자녀들도 거의 4, 50대입니다. 50대. 거의 50대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적용 안 되고 이제 군대에서 다치신 분들 뭐 그런 분들 파병 가셨던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국가 유공자 되는데 사실 많지가 않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의사상자 나와 있고 이제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자 여기 있죠. 우리가 행정직군에 없다고 계속 답변을 하거든요. 가산점 없어요. 가산점 없었는데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야. 5% 준대. 변호사 따고 구국 사회복지직 봐가지고 5% 받고 싶어 받을 수 있어? 받을 거야? 변호사가 무슨 직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자격증이 뭔지 몰라서 그런 분들인데 거의 없습니다. 실제 합격하면 신문에 날 수도 있어요. 변호사가 구국 공무원 합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왜 지원하셨어요? 네, 편하게 살고 싶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은 요거죠. 이제 기술직군에 기술직군에 기능사가 3%, 그 다음에 산업기사 이상이 5%. 요거 우리는 주로 899이니까. 자, 그래서 기능사 3%면 평균 3점이에요. 그 다음에 5%는 평균 5점. 본인 점수 플러스 평균 3점 하면 돼요. 내가 70점 맞다 그러면 73점 하면 돼. 다만 과락 맞으면 이거 추가 안 해줍니다. 추가 안 해줘요. 그리고 아까 필수 자격증 있는 것들 있죠. 여기. 요거는 직렬별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웃긴다. 여기는 지금 써놓고 사회복지 써놓고서는 직렬별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밌는 얘기네요. 네. 자, 가산점은 언제 입력해야 된다. 자, 울산광역시만 하는 겁니다. 울산광역시. 자, 울산광역시는 언제 하게 돼 있어요? 시험 보고 나서 며칠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요게 올해 아마 통합을 될 거예요. 통일이 될 거예요. 통일. 이게 작년에는 우후죽순 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첫 번째니까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이 날짜일 것 같은데 자기 지역 시험 공고를 보고 가산점 입력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거 합친다 그랬거든요. 같은 날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어쨌든 요 날입니다. 시험 본 날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가산점 입력을 그때 하는 거예요. 왜 미리 안 돼요?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시험 문제 공개 여부. 네, 요거는 이제 자체 출제 문제가 있고 인사혁신처 출제가 있어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게 자체 출제, 위탁 출제. 울산광역시 자체 출제한다.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직렬은 다 인사혁신처에서 공통으로 냅니다. 전국이 다 똑같아요. 시험 문제가 대부분이. 아닌 것도 여기 약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자, 요거가 요번에 들어간 건데 필기시험 문제 있죠. 필기시험 문제에서 법이 막 바뀌거나 법령이 바뀌거나 판례가 바뀐 게 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 기준이냐? 전전달 말일. 전전달 말일. 해당 시험일 6월이니까 6월 전달인 뭐야? 5월. 전전달이면 4월 말일까지 나온 것까지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 그때까지 기준으로 하면 돼. 그 이후에 바뀌는 거 여러분 공부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6월 달에 시행이 된다. 그런 거는 안 보면 돼. 그냥 안 보면 돼요.
어렵지만 그런 시험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되죠. 여기 4월 30일까지 기준이 된다는 얘기고 법 같은 거 있잖아. 판례 같은 거 막 바뀐단 말이야. 5월 1일 날 판례가 새로 나왔어. 그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4월 30일 이전 게 답인 거야. 여러분들 기출 문제집이나 문제집에 나온 게 답인 거야. 그냥 결국은. 물론 이제 가끔 바뀌어갖고 인간 강사가 급하게 바꿔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빼고. 자, 과락은 40점 미만. 네. 아까 시험 장소 얘기는 제가 해드렸고. 뭐 나머지는 쭉쭉쭉 달고. 자, 2025년부터 변경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요거 공무원 시험이 급박하게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미리 바뀔 거면 공지를 해줍니다. 미리 언제 전년도 시험 공고에다 해줘요 보통은. 그래서 요것도 나왔잖아. 899 출제 기조 전환되는 거 엄청나게 나왔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 있더라고요. 그다음 26년 변경되는 거. 요거 말고도 혹시 더 추가되면 또 홈페이지에 아까 홈페이지 울산강의시 홈페이지에다가 또 공지를 합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 본 거야. 요거 있잖아요. 요 맨 위에 있는 거 하나예요.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직렬별 가산 대상 요거 보면 네, 지원하지 않는 판입니다. 놀랐습니다. 네. 요거에 보면 이제 그 뭐 산업기사 아까 기능사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장애인 분들 이 편의 지원 제공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나와 있는 거고 기술교육 구분 모집은 이제 아까 고졸 전형만 관련돼서 그래서 요걸 반드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길고 길었죠. 첫 번째로 아주 간격스럽게 길게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